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에어드랍 작업은 캡입니다. 제가 영상을 조금 오랜만에 올리는데 9월에 일정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장도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꾸준히 올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가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올리는 게 있어서 제 에어드랍 작업을 평소에 하시는 거 꾸준히 하시고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좋은 게 있으면 따라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캡을 어, 예치작이긴 한데 사실 저는 예치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적다 보니까 저에게 돌아오는 에어드랍이나 다른 부가적인 수익이 좀 언제나 적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러티브가 약간 괜찮거든요. 지금 예치작에 대한 수요도 많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내러티브가 좋은데 토큰 세일이나 다른 예치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되게 분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시켜드릴 캡이 정말 괜찮긴 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캡에 대한 YT 전략 한번 소개시켜드려보고 유동성이 좀 적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루트를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캡은 이제 프로토콜 이름이고 그다음 CUSD와 STC USD라는 제품을 통해서 디파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흔한 예치작입니다. 이 CUSD가 그냥 캡의 거버넌스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제 이 CUSD를 스테이킹해서 저희가 이자를 받는 그런 두 개의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캡은 3세대 스테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1세대가 온도나 이제 이더나 유주얼 같은 애들이고 2세대가 이제 메이커다오 그리고 3세대가 캡으로 이제 첫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경계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나눠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몇 세대 스테이블 프로젝트다라는 거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이 특성이 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교집합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 프로젝트는 이런 부분도 갖고 있고 저 프로젝트는 저런 부분 갖고 있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웹3에 있는 이 디파이 프로토콜은 성장하는 게 목표거든요. 애초에 완성돼서 나오는 것보다 이제 유동성 끌어들이고 이제 확장해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런 거 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캡은 이제 투자를 이제 10밀리언 정도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랭클린이 보이고 그다음 크라켄도 보입니다. 어, 요새는 크라켄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묻으면은 토큰 프리세일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에어드랍 말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캡은 에포크 2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8일부터 에포크 1을 진행했고 시즌 1이죠. 시즌 2라고 보시면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시즌 2는 6주 정도 하게 되고 이제 TG는 아마 4분기라고는 하는데 TG는 사실 날짜를 믿을 필요는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에포크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저는 에포크를 보기보다는 팬들의 만기 시점을 보는 게 더 중요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생각하고 애드작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팬들에서 이제 CUSD랑 STCUSD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제공하면은 이 포인트 배율이 달라요. 이제 YT CUSD를 할 경우에 20배,
YT, STC, USD를 하면 5배, LP 제공하면 뭐 이런 식으로 준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정이 한 4일 정도 됐는데 YT 100달러로 했거든요. 100달러로 했을 때 랭킹이 6,000등 정도. 이제 캡은 15,000 이렇게 모았어요. 여기서 캡은 그냥 포인트입니다. 그냥 캡 15,871개면 그냥 15,000 포인트 모았구나. 그래서 캡에 되게 다양한 불리시한 점이 있긴 한데 일단 메가마피아 쪽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지금 메가마피아 생태계가 디파이 프로토콜로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제 메가마피아 1기 출신이 빌딩을 했거든요. 캡을. 그러면은 지금 L2장이 만약에 온다면 되게 괜찮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저는 이 예치작이 TG는 잘 모르겠고 그 팬들의 한 만기가 4개월, 5개월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저는 한 4,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TG 시점 계속 밀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캡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캡 상품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이 좋을지 그거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캡에 팬들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이더리움 메인넷이시고 여기서 이더리움 USDC를 민팅해서 CUSD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계정은 제가 오전에 넣은 계정인데 지금 1000점 그리고 8000등입니다. 아직 점수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CUSD를 스테이킹 하면은 이율로 11% 정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CUSD를 갖고 있을 때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CUSD로 어떠한 작업을 할까? CUSD만 갖고 있을까? 아니면은 스테이킹을 할까? 이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품을 파생해서 YT를 쓸지, PT를 쓸지, LP를 쓸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YT는 이제 일드 토큰, 미래에 발생할 이자 수익을 나타내는 토큰이고 PT는 프린시펄 토큰이라고 이제 원금을 보장하는 토큰이에요. 그리고 LP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토큰 유동성을 제공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팬들이나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은 어차피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포인트도 받고 이자도 조금 받고 이 포인트로 에어드랍도 받고 근데 이 은행에서 상품을 제시한 거예요. 아, 우리는 LP랑 PT랑 YT가 있어. 어떤 걸 살래? 그러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YT는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이거든요. YT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대신 원금이 다 사라져요. 이제 커브드 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금이 깎이면서 그에 따른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이제 커버드 콜이랑 비슷하게 YT도 원금이 깎이는 대신 뭐 이자를 좀 많이 주는 건데 사실 이거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어렵진 않은데 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도 했었지만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뭐 로피탈 정리나 이런 정리를 사용할 때 정말 문제를 풀 때는 조건만 맞으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YT도 굳이 정의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잘 쓰면 됩니다. 저희 수학 공식도 있는 거 잘 쓰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딥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이해도만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캡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레버리지 배율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YT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PT는 PT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장기 적금, 장기 예금. 그러니까 LP는 그냥 예금, PT는 뭐 6개월 만기 예금. 그냥 원금 다 넣고 저 16% 고정된 이율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원금 보장 받고. APY 굉장히 훌륭하죠.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새는 워낙 훌륭한 게 많으니까 저는 PT는 제외하고 이제 YT만 볼게요. 지금 YT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율이 20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꾸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상품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펀드 팔듯이 이 캡이라는 은행에서 저희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냥 이 상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상품을 저희는 뭐 거지못대로 믿을 필요 없고 그냥 상품대로 좋으면 사고 아니면 팔아버리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반등이 아니거든요. 지금 YT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YT가 지금까지 에어드랍을 많이 해줬고 알라나 뭐 다계정 소액 YT가 오픈 에덴이나 괜찮게 줬지만 이 YT는 정말 안 좋은 상품입니다. 지금 캡에 대해서 저는 100불로 시작할게요. 딱 100불로 시작했을 때 이 CUSD랑 ST, CUSD가 어떠한 면에서 좋고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효율을 갖고 있는지 이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멀티플라이어를 먼저 봐야 돼요. 캡에서 제시하는 멀티플라이어는 이 기본적인 CUSD는 20배입니다. 내가 1달러를 넣었을 때 20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근데 STC USD, 그러니까 스테이킹된 USD를 넣으면 5배입니다. 효율이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100불을 넣었을 때 이 YT를 돌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4만 포인트를 채굴 하게 됩니다. 4만 포인트 채굴 하고 근데 100불을 넣고 이제 스테이킹된 USD를 넣으면은 딱 10,000포인트입니다. 효율이 4배 정도 차이 나죠. 하지만 이 만기를 보시면 지금 120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 120일 지나면 둘 다 없어지는 겁니다. 원금은 사라지고 포인트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 CUSD를 A라고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킹된 USD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산 A를 예치하면은 이자가 없고 자산 B는 이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10% 이율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모든 이 예치작은 기본적으로 코인 하나 있고 스태킹된 코인 하나 있어요. 근데 기본 코인은 APY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태킹된 이 기본 코인은 이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A는 하루에 4만 포인트를 받고 120일 지난 후에 원금이 사라져요. 그럼 A는 180만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B는 하루에 10,000포인트 받고 그 제가 예전에는 엊그저께는 APY가 11%였는데 이거 그냥 11%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20배니까 저는 2,000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예요. 100불 넣고 YT 20배를 돌렸을 때 원금이 2,000배가 되는 효과를 받고 그 2,000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불에 대한 이자가 11.81 APY를 적용받으면은 이자로 77달러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A는 100달러를 투자해서 480만 포인트를 받고 B는 23달러를 투자해서 120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 곱하기 4배 하면 어차피 똑같죠? 아니 그러면은 A랑 B랑 어차피 얼마를 넣든 포인트는 똑같은 거 아니냐? 예, 똑같습니다. 대신 이 B는 제 100달러 넣었을 때 77달러 받게 77달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율이 있죠. 하락에 대한 방어 요소가 있고 A는 대신 원금이 없으니까 그냥 포인트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 대한 에어드랍을 저희는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100달러 투자했으니까. 이게 포인트 효율이 이제 멀티플라이어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프로젝트에서 제시했지만 결국 효율은 다 비슷해요. 프로젝트도 괜히 배율 다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도 다 그 생각이 있고 저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조절하면은 이제 B입니다. B를 하는 게 120만 포인트가 크냐 작냐에 대한 거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드랍 120만 포인트면 저는 랭킹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액으로. 480만 포인트면은 음, 어차피 위에 상위권 포지션들은 저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소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다계정이 제일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정 하나가 이거가 제가 며칠 전에 낸 건데 지금 37,000이잖아요. 근데 5,000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만 포인트, 120만 포인트 되면 전 등수가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정말 최상위권 랭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효율이 오히려 다계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랭킹을 나누든 아니면은 뭐 등수로 자르든 포인트로 나누든 어차피 효율은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YT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킹 된 YT 지금 효율이 좋아요. 근데 다른 상품들 보면은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APY가 되게 깎이거나 아니면 배율을 되게 조금 줘요. 왜냐면은 이게 YT도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예,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수요가 몰려요. 이거 되게 좋대. 너도 사봐. 그래? 되게 좋은데? 사게 되면은 당연히 깎이겠죠. 효율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이 되거나 그러면 YT도 결국에는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의 원금이 내가 100달러 넣고 하루에 1달러씩 까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상품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카이토 보시면은 카이토가 지금 S 카이토를 넣으면은 배율이 6배예요. 근데 지금 에어드랍을 5천 개 이상이면 계속 해주니까 수요가 되게 과열됐다고 보거든요. 이때쯤부터 아마 이때가 미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수요가 늘었죠. 그럼 배율이 안 좋아지고 API도 깎일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타고 있고 상품에 대한 희소성은 그렇게 뭐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뭐 이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놨다? 그러면은 이 원금도 올라요. 내가 100불 넣고 계속 타고 있었는데 사람 수요가 몰리면 상품이 비싸지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상품 자체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포인트도 배율로 엄청나게 받고 상품 가격도 오르는 아주 환상적인 이제 골디락스가 형성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YT 상품은 언제나 그래요. 근데 지금 YT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그렇지 평소에 YT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만기가 되면 원금이 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에 대한 기대감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적인 측면에서만 YT를 굴린다? 저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에어드랍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게 포인트의 맥시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포인트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에포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캡 엄청겠죠. 1등분은. 이건 저희 지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개인 지갑이 아니라 어떤 팬들이나 그런 거지 않을까. 저는 전략을 이제 마무리하면은 제 아까 이율도 되게 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YT 다계정 특히 SUSD보다 이제 스테이킹된 STC USD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제 이유는 포인트에 대한 맥시멈이 없고 일단 시즌을 확실히 끝낼 것인가? 아니면 에포크마다 뭐 적당히 나눌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저는 포인트에 대해 포인트 제도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포인트가 아니라 적당한 포인트, 적당한 포인트도 제가 리스크 감수할 정도, 그다음에 20달러 정도면 되게 괜찮거든요. 다계정을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등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수요가 몰리면 떨어질 텐데 지금 정도 등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꾸준히 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YT에 대한 수요가 요새 되게 많잖아요. 지금 선점해 두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10월 2일인데, 지금 9월 달에 여러분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 바쁜 게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10월에도 다양한 작업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딴데 다들 하는 것 같아요. 뭐 야핑이나 프리세일 쪽 메타니까 지금 예치작도 괜찮긴 한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이게 내러티브가 한번 깔리면은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캡에도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나갈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YT 상품인데 그 상품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뭐 조금 비싸게 파는 거죠. 뭐 그분들도 캡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비싼 가격은 아니라 생각하고
제 걸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YT 전략은 되게 위험한데 그래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은 예,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 캡 오늘 들어간 계정인데 YT 배율이 지금 22배예요. 22배인데 이자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괜찮아요. 배율이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블로그에서 설명드린 거랑 배율이 차이가 뭐 두 배씩 차이 나고 이유도 차이 나고 그러잖아요.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되게 크기 때문에 약간 좀 신경은 쓰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략적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제가 비싸게 팔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만기일이 118이 남았는데 제가 샀을 때는 100달러로 샀어요. 100달러로 샀고 팔 때는 지금 99달러. 방어가 좀 됐죠. 거의 타지도 않고 원래는 102달러였는데 그러면 제가 좀 조금 2달러 벌었네요. 2달러 벌고 이제 리워드도 받고 그다음에 캡 포인트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YT도 약간 눈치 싸움이 필요하고 YT에 대한 가격 수요가 급증했을 때 저는 만약에 원금 회수까지 다 된다? 그러면은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이 쉽진 않고 그 팬들 YT도 좀 사용해 보셔야 알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식도 사고 공부하잖아요. 이것도 조금 사고 공부하는 게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계산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 그 이자가 없는 거, 그다음 포인트 멀티플라이어 그 정도만 혼자 계산하시면은 YT에 대해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으신데 천천히 이해해도 되거든요.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치도 쌓으면서 하잖아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보시고 계산해보시고 그다음에 YT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캡은 한 3계정? 4계정 정도만 다 개정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꼭 DIY 하시기 바라고 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